아씨. y는 x제곱 위에 x는 마이너스 6, x는 마이너스 2인 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은 마이너스 1. 에이씨. y는 x제곱 위에 x는 마이너스 6, x는 마이너스 2인 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은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2. y는 x제곱 위에 x는 마이너스 3, x는 1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은 마이너스 3 곱하기 1 마이너스 3. y는 x 위에 점, x는 1, x는 2를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은 젠장. 자, y는 x제곱 위에 x는 1, 2를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은 1 곱하기 2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2. y는 x제곱 위에 x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12. y는 x제곱 위에 x는 마이너스 3, x는 1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은 마이너스 3 곱하기 1 마이너스 붙여서 3. y는 x제곱 더하기 3, 위에 점 x는 2, 4를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은 2 곱하기 4 마이너스 붙이고 3 더해줘서 마이너스 5. y는 x제곱 더하기 3x 빼기 3, 위에 점 x는 2, 4를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은 2 곱하기 4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마이너스 3 해줘서 마이너스 11. y는 x 3승 마이너스 7x 더하기 4, 위에 점 x는 마이너스 4, 1, 3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은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4 마이너스 8. y는 x 4제곱 더하기 5x 3승 마이너스 7x제곱 마이너스 30x 더하기 27, 위에 점 x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1, 2를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은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1 곱하기 하지마! 오글거리는 멘트 죄송합니다. 예. 아유, 그 몇 번을 실패했는지 몰라요, 진짜로. 사실은 얼마 전에 거의 같은 주제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어떤 여자 선생님께서 영상 촬영한 걸 한번 보다 보니까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주제는 같은데 풀이법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좀 영상 촬영을 갖다가 저도 워낙이 중요시 하던 부분이었던지라 그 부분을 좀 촬영을 갖다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그러니까 오늘의 소주제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매일 하는 수학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자입니다. 그리고 뭐 저 그냥 어그로로 끌고 썸네일로 끌고 난 다음에 딴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푸는지 그냥 다 알려드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냥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이런 류의 영상인데, 그냥 아무래도 저도 고등학생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좀 양심상, 음, 좀, 그래,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 강의랑 기본적인 문제집 풀이 정도는 누군가에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해놓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이제껏 그렇게 진행을 해왔었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좀 재미난 수학 주제, 뭐 어떤 주제는 고등학교 과정 내의 주제일 수도 있고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학으로의 연장선의 주제일 수도 있고, 또는 대학 이상의 그런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간략간략하게 좀 소개해주는 그런 류의 동영상, 좀 재미난 주제들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뭐 지금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것들은 봐요. 카지노 필승법 얼마나 좋아. 그죠? 막 자극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란 이것도 재미없을 것 같지만 썸네일이 좀 재밌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틀린 문제 제대로 풀어보기. 뭐지? 이거 제가 했는 거 맞아요. 로또 확률 구해보기 뭐 등등의 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예,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요청 들어오는 어떤 뭐 대학교 한 2학년 과정까지도요. 뭐 본인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잘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류의 요청에 대해서 영상을 갖다가 좀 만들어 볼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라 대학교 과정에서 2학년 과정을 넘어가는 과정은 사실은 제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제 주제에.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도 좀 재미난 걸 나중에 좀 해보기 위해서 링 띠오리, 그룹 띠오리, 넘버 띠오리, 그러니까 환론, 군론, 정수론 등을 갖다가 좀 그냥 교재를 선정해서 문제집 풀이하듯이 그냥 싹 다 영상을 갖다가 촬영해 놓아 볼까 생각 중입니다. 예, 아무튼 그게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네. 일단 그 앞에서 계산법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 지식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 죄송해요. 근데 그 지식이 전혀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이제껏 배워왔던 본인들이 하시던, 봐봐요. 오늘의 소주제는 이거예요. 매일 하던 수학 조금만 바꿔보자. 조금만 연관을 지어보자 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리고 이 주제는 사실은 고등학생들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 컨셉이 필요합니다. 즉 2차 방정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a는 0이 아니죠. 2차 방정식이어야 하기 때문에 두분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다. 이거는 이제 지금 고등학생이시라면 당연히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졸업하신 분들도 얼핏 기억나시죠? 예, 요거는 좀 기억나시는데 뭐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a가 0이 아니니까 a로 양변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는 0 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것과 동일한 거잖아요. 즉 이제는 x 앞에 x제곱 앞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제가 얘를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할 수 있는 거며, 이거는 꼭 실수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는 0이 돼야 되는 거고, 이걸 다시 풀어준 식이, 전개해준 식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는 0이다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어이구야 죄송합니다. 이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예,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아니라 계수 비교. 즉 여기에 a 더하기 b고 여기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a분의 c고 여기 알파 베타가 어떻다 동일하다라는 걸 갖다가 비교로서 그냥 나타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걸 갖다가 배우시고 나면은 요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나요? 고등학교 1학년인지 뭐 아무튼 중학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배우시게 됩니다. 되셨어요? 그러면서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은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세근 중에서 둘둘둘 곱해서, 즉 아씨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처음이라서 둘 이렇게 곱해서 딱 집어서 곱해서 더한 걸 갖다가 a분의 c, 그 다음에 이 세근을 다 곱한 걸 갖다가 마이너스 a분의 d로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되셨어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즉 원리는 a로 다 나눠주시고요. 요것과 x-알파, x-베타, x-감마를 갖다가 풀어준 요 두 식이 같아야 된다 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따로따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것도 그냥 외워야 돼요. 뭔가 패턴이 안 보이시냐는 거죠. 즉 2차 방정식이면은 근이 두 개 나와요. 알파 베타 나옵니다. 두 근을 더한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을 곱한 거는 그냥 a분의 c네. 그쵸? 알파 베타 감마예요. 그러면은 알파 베타 감마를 갖다가 다 더한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 좀 전이랑 거의 패턴 같죠? 그 다음에 세 개니까 둘둘둘 곱해서 더한 거는 그냥 a분의 c네. 세 근 다 곱한 거는 마이너스 a분의 d네.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패턴이 좀 눈에 들어오시죠? 들어오시지 않나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예요. 그냥 단순 외움이 아니라 패턴으로 외워두시면은 서로 간에 공식들이 좀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4차 방정식의 네 근을 갖다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안 나옵니다. 나올 필요가 없죠. 그냥 우리가 유추해내시면 되세요. 즉, 네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는 뭐다? 아, 마이너스 a분의 b네. 그러면은 3차 얘 패턴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 두 개 곱해서 더한 거네. 즉 이거는 네 근이기 때문에 두 개 나올 수 있는 이 콤비네이션이 6개가 총 나오게 돼요. 그 6개를 갖다가 다 더해준 거. 그게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였던 거니까 아, 플러스 a분의 c네. 되셨나요? 그러면 네 근이니까 이번에는 세 개를 갖다가 곱해서 더해주는, 즉 4C3 네 가지 경우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델타, 알파 감마 델타 베타 감마 델타는 마이너스 다시 붙여서 마이너스 a분의 d더라.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네 근 다 곱한 거는 a분의 2더라는 거죠. 되셨어요? 5차든 6차든 7차든 본인들이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특히나 여기에서 둘둘둘 곱해서 더하는 거 이거 지금 너무 많은데 이게 많은 거 맞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6차가 되게 될 것 같으면은 6차잖아요. 만약에 6차면은 6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6근의 합, 6근 합도 있을 거고, 이거는 뭐 당연히 6개 더하는 합일 거고, 그죠? 근데 여기에서 둘둘둘 곱해서 더한 거는 15개 나와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적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잘 쓰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6근 합과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6근 곱은 우리가 쉽사리 적어내실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n차 방정식에 n개의 근을 알파 1, 알파 2, 알파 3 등등등 해서 알파 n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n개 근의 합 알파 1 더하기 알파 2 더하기 등등등등 이거는 마이너스 an분의 an-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 마지막에 상수항이 알려주는 게 뭐더라? 예, 곱이었잖아요. 그죠? 즉, 곱은, 뭔지는 몰라도 이거분의 이건데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고 플러스가 될 때도 있고 있었더라는 거죠. 짝수 생각해보세요. 2차 생각해보시면 a분의 c. 그죠? 그냥 플러스 그대로 가지고 갔고요. 그 다음에 3차 생각해보시면 마이너스 a분의 d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n개 근의 곱은 마이너스 1에 n승, 이거는 그냥 제가 식을 갖다가 하려고 했던 거고요. 즉, 짝수면은 이게 2차여서 뭐 2차였으면은 마이너스 1에 2승이어서 1이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an분의 a0가 알려주는 게 뭐더라? n개 근의 합이더라. 이거는 무조건 사실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뭐 n개의 근이 전부 다 실수여야 하는 아니면 복소수여도 상관없고요. 허수여도 상관없고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되셨어요? 예. 어찌됐든 n차 방정식이면은 x는 n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n개의 합, n개 근의 합이랑 곱은 우리가 언제든지 쉽게 찾아내실 수 있다는 거죠. 별로 안 어려우시죠? 그죠? 예, 조금만 확장이에요. 공식의 확장을 갖다가 하시자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저 앞에 문제를 갖다가 풀기 위해서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한데 두 번째 주제는 두 그래프 y는 fx와 y는 gx의 교점 얘기입니다. 이것도 진저리치게 그냥 해 오셨을 거예요.
이거는 뭐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도 그냥 본능적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두 그래프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gx라는 그래프가 주어지고 그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죠? fx는 gx라고 두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이거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세요. 그냥. 근데 생각 없이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교육의 승리죠. 본능적으로 이렇게 두도록 문제를 갖다가 졸라 많이 풀어왔어요. 그냥. 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뭐 만약에 2차는 1차 또는 3차는 1차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합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뭐 하죠? 넘겨주죠. fx 빼기 gx는 0이다. 이 형태로 이렇게 넘겨주게 됩니다. 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인수분해를 하시든 근해 공식을 쓰시든 판별식을 쓰시든 뭐를 쓰시고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모든 과정들이 서로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뭔 소리냐면은 요 관계를 갖다가 제가 다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했는 게 이 과정들 우리가 교점 구하라고 하면 그래 교점 구하라고 하면은 fx는 gx로 둬 그러고 난 다음에 fx 빼기 gx는 0이라고 이렇게 둔다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거꾸로도 얼마든지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웨이라는 수학 조금만 생각을 바꾸자라는 겁니다. 내가 뭘 하는지 비단 내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몸이 움직인다 손 치더라도 뭘 하는지를 갖다가 한 번씩 되짚으시면은 문제풀이가 보이실 거세요. 자, 이제 그러면은 알겠어. y는 fx, y는 gx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은 fx는 gx라고 둔다. 요 방향은 알겠어. 근데 또 문제풀이를 갖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뭔가 이렇게 식이 주어졌어. 주어졌는데 그 문제를 갖다가 y는 fx, y는 gx로 따로 두고 다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두 그래프의 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냥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fx는 gx를 풀기 위해서 한쪽으로 넘겨주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fx 빼기 gx라는 이런 식이 있으면 다시 우리는 fx는 gx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fx 빼기 gx는 0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 또 문제풀이를 생각해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걸 갖다가 y는 fx 오른쪽에 있는 걸 갖다가 y는 0 해서 이렇게 나온 새로운 그래프와 이렇게 나온 x축을 갖다가 비교해 가지고 문제풀이를 갖다가 푸시죠. 되셨어요? 그렇게도 하시지만 언제든지 얘를 갖다가 다시 넘겨줘서 fx는 gx와의 교점 얘기하는 거구나. fx는 gx 나오는 거고 fx와 gx와의 교점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도 돌아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어요? 또한 우리가 해오던 짓을 생각해 보시면은 얘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x좌표를 갖다가 구하지 않습니까? 즉 fx 빼기 gx를 갖다가 보시면은 얘를 갖다가 y는 fx, y는 gx로 이렇게 다 서로 간에 다 물고 물리는 연관성이 있는 주제였던 겁니다. 되셨어요? 이해 가셨어요? 그걸 좀 생각을 하시면은 수학이 달라지세요. 실제로 그냥 아무 막 본능적으로 막 식 써놓고 막 문제 풀이하고 막 그거 인수분해하고 x값 구하고 막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달라지세요. 되셨어요? 조금 지저분하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요 두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겠습니다. 요 관계에서요. 즉 fx는 gx라는 놈과 fx 빼기 gx는 0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볼게요. 즉 fx는 gx라고 하는 거는 y는 fx, y는 gx 요 두 그래프를 갖다가 비교해서 두 그래프의 교점을 갖다가 구하는 건데 fx 빼기 gx 뭐 알겠어. y는 fx 빼기 gx고 그러면 y는 0, 즉 x축을 갖다가 비교한다고 알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늘의 주제는 fx는 gx와 이 gx를 갖다가 넘겨줘서 fx 빼기 gx는 0이 되는 거잖아요. 이 넘겨주는 행위가 뭐냐는 거죠. 요걸 좀 이해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수투라든가 미적분에서 많이 도움이 되세요. 고등학생분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도 조금 만약에 이제껏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내셨다라면은 요게 좀 재미난 주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요. 얘의 교점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x값을 구합니다. 즉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온전한 교점. 왜? 우리는 y좌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x값들을 여기에다가 넣는 겁니다. 넣어주셔가지고 온전한 점을 찾게 돼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 교점에서 나오는 그 교차하는 점의 x좌표랑 요렇게 뒀을 때의 x좌표랑 요렇게 뒀을 때의 x좌표 다 어떻다? 동일하다. 요런 것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좀 비주얼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는 fx는 gx의 그래프는 fx 빼기 gx는 0으로 바뀔 때 어떤 그래프적 변화를 일으킬까 하는 거죠. 즉 얘의 그래프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좀 바꿨으면 그래서 얘는 즉 fx는 gx의 그래프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y는 fx로 두고 y는 gx라고 뒀을 때 요때의 그래프와 얘는 얘의 그래프다라고 하는 거는 y는 fx 빼기 gx와 y는 0으로 두는 이 그래프를 의미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어떤 그래프적 변화를 일으킬까라는 거죠. 즉 지금 여기에서는 gx를 갖다가 넘겨준 겁니다. 그죠? 넘어가는 게 어떤 현상이냐는 거죠. 즉 gx 답변은 gx 즉 넘어가는 그래프가 x축으로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 답변이에요. 되셨어요?
뭐 안 되지, 당연히. 이거 이제 그래프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즉, 여기에 지금 fx는 4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3이라는 이런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gx는 잘 안 보이십니다. 죄송해요. 4분의 1에 9x 빼기 11이라는 이 그래프가 있습니다. 즉, 이 두 그래프는 지금 이 형태는 y는 fx, y는 gx, 즉 fx는 gx라고 둔 형태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x는 2랑 4에서 만나게 돼요. 이제는 제가 여기에서 이 fx는 gx로 둔 형태에서 gx에 있는 요소들을 갖다가 조금씩 왼쪽으로 fx 쪽으로 넘겨주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 이 그래프의 변화를 갖다가 한번 보시라는 거죠. 되셨어요? 지금 보시면은 얘가 거의 X축 된다면 X축은 아니잖아. 모든 걸 다 넘겨준 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수평이 될 때까지만 그냥 보여드리려고. 지금 마이너스 11, 조 형태에서 지금 GX는 0.01X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1이라는 저 상수가 남아 있는 거죠. 저것까지 다 넘겨줘 버리게 되면은 X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되셨어요? 그럼에도 제가 불구하고 이 영상을 갖다가 보여드린 이유는 즉 기울어져 있던 저 직선이 수평으로 이렇게 눕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프적 변화를 갖다가 일으킨다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걸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영상이 한 몇 개 더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 x값 교점에 이 두 그래프는 계속 만나긴 만나죠. 두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변함없습니다. y값은 계속 변해요. x값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영상 이어서 보실게요. 아니야, 끝났네. 그러면 다음 영상을 갖다가 한번 봐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fx는 gx라고 둔 형태에서 이제는 2차인 fx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달면서 넘겨주는 형태입니다. 어떻게 된다? 저 빨간선이 x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점점 빨간 선이 펴지면서 직선이었던 이 까만 선이 휘어짐이 생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이건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교점이 두 개였는 거는 계속 유지가 돼요. 그리고 그 x좌표는 2랑 4 변함이 없습니다. 되셨어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3타입니다. 즉 gx는 이 까만 실선은 3분의 1의 x 빼기 2였던 거고요. fx는 3분의 1의 x3승 마이너스 6x 더하기 4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마이너스 3이랑 1, 2에서 만나게 됩니다. 즉 제가 fx는 gx라고 둔 형태에서 gx를 넘겨주시던 fx를 넘겨주시던 이 x값 3개라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의미를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fx는 gx로 놓고 그걸 넘겨서 fx 빼기 gx를 풀어서 x값 3개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게 교점인 거잖아요. 되셨어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만남의 형태 자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는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거는 x는 마이너스 3에서도 1에서도 2에서도 그죠? x값도 변함이 없어야 되지만 마이너스 3에서도 1에서도 2에서도 그냥 서로 교차하면서 만나는 거죠. 계속 교차하면서 만납니다. 이제는 여기 그 영상에서는 gx를 좀 넘겨줬다가 다시 돌아오고요. fx도 넘겨줬다가 돌아오는 그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값이 변함이 없어요. 다 교차됩니다. 그죠? 다시 gx가 오른쪽으로 위치를 하는 현상이고요. fx를 이제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빨간색 선이 직선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이 까만색 선이 네, 폭물선이 되는 거죠.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교점에서 x하고 x에서 마이너스 3에서 1에서 2에서의 만남의 형태도 서로 교차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되셨어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만남의 형태가 변함이 없다라는 거는 뭔 소린데? 요 얘기를 갖다가 한번 가볼게요. fx는 4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3x 빼기 3이고요. gx는 4분의 1의 7x 빼기 7입니다. 이 직선 gx는 fx에 x는 2에서 접해요. 한 점에서만 만나는 직선입니다. 되셨어요? 즉 얘를 넘겨주시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거는 x축까지 제가 다 올려봤어요.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접하는 형태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즉 원그래프에서 접했으면 최종 그래프에서도 접하게 되는 거고요. 중근이 되게 되는 거며 원그래프에서 교차였으면 최종 그래프에서도 교차가 되게 되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여기까지? 끝이에요. 그래서 fx 여기에서 좀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은 이때까지 해오던 몸이 해오던 이런 풀이를 갖다가 풀이해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fx는 gx의 그래프적 모양과 fx 빼기 gx는 0의 그래프적 모양인 겁니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조금. 그러면서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야. 왜냐면 이거 구하려고 최종적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둬도 당연히 교점 x좌표 같아야 되고 여기서 나오는 이게 왜 우리가 답을 갖다가 구하는 방식인데 그죠? 풀이하는 방법인데 즉 여기에서 나오는 x값하고 다 같아야 된다. 그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요. 만남의 형태가 즉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2차 방정식을 풀었다라고 합시다. 그럼 x가 몇 개 나오는 거예요? 두 개 나오는, 아니, 접했다라고 하는 거는 중근 가진다. 하나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접하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여기에서도 접한다라는 거죠. 절대로 얘가 두 점에서 만나면 안 됩니다. 왜? 얘를 풀어서 나오는 교점 개수도 하나여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x값도 하나여야 하는 거잖아요. 다 동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되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주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필기를 잘못해가지고 좀 편집 들어갈게요. 그래서 첫 문제를 풀어보려면은 fx는 x제곱 위의 점 1, x는 1, 2를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은 물어봤어요. 그죠? 요런 직선이 있다라는 거죠. 잘 그려야 되는데. 얘의 어찌됐든 y절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지금 내가 이 직선을 갖다가 먼저 모르니까 y는 mx 더하기 k라고 얘기를 갖다가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기울기고 우리한테 절편을 알려주는 거는 x가 0일 때 나오는 값인 이 k가 y 절편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세팅을 해보시면은 fx는 즉 y는 x제곱과 y는 mx 더하기 k가 어디에서 만나고 있죠? x는 1, 2에서 만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이걸 몰랐다고 치자. 어디에서 만나는지를. 교점을 구한다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x제곱 x제곱은 어이구 죄송해요. x제곱은 mx 더하기 k다라고 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갖다가 넘겨주셔가지고 그죠? 즉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k는 0이다를 풀어주게 되겠죠. 이거 x가 뭐뭐 나와야 되죠? 2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 지금 약간 스트로크 오시나요? 그죠? 이제 못 쓸 것 같아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즉 m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 더하기 2는 m이었던 거고요. 1 곱하기 2는 마이너스 k였던 겁니다. 우리는 k 값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 이해 가셨어요? 되셨어요?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x제곱 위에 x는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세요. 이제는 과정을 갖다가 조금 줄여볼게요. 즉 y는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y는 mx 더하기 k예요. 즉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k가 0. 얘 두근이 얼마여야 한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즉 두근의 곱 12는 마이너스 k다. y절편 마이너스 12다. 자, x제곱에 마이너스 3이랑 1이요. 그죠? 그러면은, 넘겨줘서, 즉, 앞에 거는 이제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넘겨줘서 마이너스 k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는 0이다 나오게 돼. 왜냐면 앞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1차니까 내가 알 바 아니야. 최고차항의 개수 1이라는 것만 딱 확인하셨으면은. 그죠? 즉, 두근의 곱 마이너스 k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즉, k는 3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얘요? 넘겨줬어요. 넘겨주시면 우리는 상수만 필요하잖아요. 즉, 3-k 남게 돼요. 는 0이다. 물론 앞에 있는 거는 내 알 바 아니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것만 확인해 주세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두근의 곱에 해당하는 3-k는 4, 2, 8이더라. 되셨나요? 2차 여기에서 마지막입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넘어가게 되는 거죠. 뭐 앞에 있는 거는 내 알 바 아니고. 즉 두근의 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는 8이더라. 그렇죠? 되셨어요? 3차요.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우리는 상관없어요. k 값만 알면 되는 거니까 상수만 필요해요. 즉 4-k 넘어가서 요거였던 거예요. 뭐 앞에는 내 알 바 아니고. 는 0입니다. 최고차항에게서는 1이었고요. 그죠? 3차니까 조금 헷갈리시긴 하지만은 즉 k-4가 세근의 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얼마? 마이너스 12. 되셨어요? 마지막이요. 이거요. 안 어렵잖아. 27-k는. 그죠? 27-k는 4. 하지마! 되셨어요? 이해 가셨어요? y절편 구하는 문제만 푸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응용을 하시면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정 문제들, 수투에서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 특정 문제들을 갖다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즉, 여기 문제에서 예를 들게요. 한 마이너스 2가 여기쯤 있다라고 한번 믿어볼게요. 이거는 뭐 극점 뭐 제가 구한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니까 믿어볼게요. 즉, 여기에서의 접선이 이 fx와 만나는 요 다른 점을 갖다가 알파라고 한번 해보자. x좌표를. 그리고 알파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저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니까 미분해가지고 접선의 기울기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lx 즉 저 직선의 방정식 구해가지고 는 3차다라고 두신 다음에 넘겨주시고 난 다음에 막 이렇게 푸시죠. 예, 아니라니까요. 생각해볼게요. 얘를 갖다가 lx, y는 그냥 얘도 mx 더하기 k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3차와 1차가 두 군데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한 군데 접하잖아요. 그죠? 접한다라는 거는 얘가 마이너스 2에서 2를 중근으로 가지고 알파가 되게 되는 거네. 되셨어요? 그래서 x3승 마이너스 7x 더하기 4라는 놈과
mx 더하기 k라는 놈은 접점을 가지고요. 접점. 어디에서? x는 마이너스 2에서. 그 다음에 알파라는 교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즉 얘를 갖다가 넘겨주셨죠? 즉 x3승 마이너스 그러면은 7 더하기 m의 x 더하기 4 빼기 k는 0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얘를 갖다가 풀어줘도 마이너스 2의 중근이 나오고 즉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나머지 한 알파가 나와야 되는 거죠. 왜? 넘겨줘도 교점 좌표 변함 없다라고 했어요. 만남의 형태 변함이 없습니다. 즉 여기에서 접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서 접했기 때문에 넘겨줘도 x축에서 마이너스 2에서 접해야 됩니다. 중근 가져야 되는 거죠. 되셨어요? 이해 가셨어요? 알파는 얼마 더? 4다. 왜? 세근의 합이 0이거든요. 이 식에서. 이해 가셨어요? 무궁무진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쳐보시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되셨나요? 예. 요렇게 오늘의 영상을 좀 맞춰볼까 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조금 아직 어색해요. 이게 사실은 앞에 인트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까지 개념 강의 하던 것처럼 손으로 써가면서 설명드리면서 영상을 한번 촬영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말도 많아요. 저는 진짜 그 하루 종일 떠들려면 떠들 수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리고 피곤해하는 ISTJ입니다. 예, 어찌됐든 좀 그런 그거다 보니까 좀 그렇고 거기다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써서 다 설명을 하니까 나중에 너무 지저분해요 조금. 그래도 개념 강의는 문제집 풀이는 어쩔 수 없이 손으로 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거기다가 좀 이런 주제의 첫 영상이다 보니까 파워포인트를 갖다가 좀 제대로 만들어서 좀 이쁘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의도로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해보는데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재밌으시고 유익하셨다면은 그래도 성의가 있는데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제가 꿈이 있어서 그래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다음 주제는 조금 개중에 자극적인 주제인 카지노 필승법. 예, 근데 한편으로는 끝이 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좀 여러 편에 나눠서 이렇게 좀 올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